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할머니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셋, 그리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지금 고향에 살고 있는 동생네 시골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45년 전 첫 아이를 낳은 20대에 남편을 따라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었습니다. 당시 고향 선배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남편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올라오게 되었죠. 평생 시골 생활만 하다가 막상 서울에서 살려니 모든 것들이 막연해 무서웠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시댁, 친정 20분 거리에서 살다 뚝 떨어진 채 서로만 의지하며 서울 생활을 해야 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울로 올라와 천호동 단칸방에서 큰 아이와 함께 새를 들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둘째도 태어났고 둘째 아이 3살 무렵 남편의 수입이 좋아지면서 우리는 시댁의 도움을 받아 조금 무리해서 지금 잠실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구입하게 되어서 내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 뒤로는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집 장만을 시댁에서 도와주니 월세 걱정도 없었고 보증금 올려줄 걱정도 없어 감사했죠.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앞길에 보탬이 되어주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줄줄이 아들을 내리셋만 낳았고 손이 귀한 시댁에서는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막내로 귀한 딸도 태어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고 부자다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내 새끼 잘 먹이고 잘 기르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게 하는데 무리 없이 지냈죠. 잠실에서 딸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아들들은 차례대로 군대를 다녀오고 취직도 하고 두 녀석은 직장이 멀다는 이유로 독립을 해서 자취를 했어요. 물론 독립할 때 보증금은 저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영특해서 다 알만한 기업에 취직을 했고 다른 자식들은 그냥 제 밥벌이 할 정도의 직장을 다녔습니다. 큰 아들, 딸, 그리고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순서로 모두 결혼을 시켜놓으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했고 2년도 되지 않아 저를 두고 먼저 갔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한적한 곳에 멋진 집 지어서 우리 둘이 여유롭게 살자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우리 아이들이요. 대단한 효자 효녀는 아니었지만 평범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제 동생이 보험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벌이가 좋을 때 이것저것 많이 들어놨었어요. 실적을 채워주느라요. 그렇다 보니 사망 직후 사망보험금이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사망보험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글쎄다. 내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네. 너희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서 여러 개도 드러났네. 네 이모 실적 채워주느라고 그랬나?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도 아버지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나 보다. 우리 걱정 없이 잘 살라고 그러신 건지. 정신없는 내 옆에서 동생과 아들들이 일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남편 사망 2개월 후 큰아들이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속도 모르고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제가 적적해야 할까 자식들이 이렇게 모이나 싶어 기력도 없었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요리로 이것저것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나자 큰아들이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 의견이 분분해서 모이자고 했어요. 아버지 재산이라니 사망보험금 말하는 거니? 그러자 둘째 아들이 사망보험금도 그렇고 아버지 고향에 땅 있잖아요. 경기도에 아파트도 하나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걸 상의하자는 거죠. 아이, 어떻게 할지. 큰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막내딸이 아니 엄마, 오빠들이 나는 딸이고 막내라고 10%만 가지라는데 솔직히 그런 게 어딨어? 안 그래요? 우선 제 의견은 제가 30%, 둘째, 셋째 20%씩, 그리고 막내 10%, 엄마 20%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자식들은 제각기 자신의 의견이 옳다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들 있어봐라.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49제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하는 거니? 자식들이 되어서는 그동안 재산 나눠 가질 생각에 머리 쓰고 있었어? 그래서 네 아빠 49제 때도 와서도 서로 대면하고 그랬던 거야? 나 참, 무슨 아침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 그러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지금 돈 많이 필요할 시기예요. 마침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나왔고 하니. 뭐? 마침, 마침 이 와중에 너희 아버지 잘 돌아가셨다 이거냐? 이것들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자식 냈다 배부르게 키우겠다며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일하셨던 분이야. 평생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그 인생 끝에 이제 좀 편안해져 보나 싶었을 때 암에 걸려서 고생만 하다가 고통스럽게 허망하게 간 사람이다. 그런데 뭐? 마침 그네 너 얼마 전에 큰 며느리가 집 보러 다닌다더니 이 돈 노리고 한 말이었어? 엄마, 노리다뇨. 우리도 애가 둘이니 이사는 계획해 둔 거였어요. 당신 어머님께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아, 오빠 이사 가려고 이렇게 서둘렀구나.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이르다고 했지. 최소한 1년 지나고 아빠 첫 제사는 지나고 이야기 꺼내자고 했잖아. 됐다. 다들 나가라. 나는 또 내 생각해서 모이자고 한 줄 알았더니 내가 자식 새끼들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네. 이 재산 너희들 못 준다. 그동안 배부르고 등 따시게 키워주고 가르칠 거 다 가르치고 결혼할 때 원하는 만큼 해줬으면 부모 노릇 다 한 거 아니니? 나 살아생전에 이 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아마 나 죽기만을 기다리는 게 빠를 거다. 그러자 셋째 아들이 어우, 진짜 형들 때문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거 봐라. 지도 평등하게 갈라야 한다느니 핏대를 쓰고 형들한테 대들 땐 언제고 엄마 앞에서 혼자 착한 척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셋째 며느리가 어머, 아주버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주버님이 먼저 이야기 꺼낸 거잖아요. 엄마,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재산 우리한테도 상속 권한 있어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걸면 무조건 나누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 네가 젊으니 나보다 법은 더 잘 알겠지. 그럼 법정 소송이 뭔지 걸어서 가져가라. 왜? 그렇게 걸면 네가 원래 정했던 30%못 가져갈까 봐 그런 거 못 거겠니? 말하는 싹수하고는 법정 소송이니 뭔지 걸어. 저는 그렇게 자식들을 내쫓았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그렇게도 잘못했다고들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며 많은 얘기들이 오갔지만 저는 자식들이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단 한순간도 즐겨보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다가 그렇게 갔는데 자식들은 그저 돈만 보이는 것일까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돈 준다면 자식 노릇 할까요? 남편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일군 건데 아이들은 브랜드 옷 입혀도 자신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작업복 사서 입으면서 키웠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저희들 앞으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생각도 없이 저렇게 사람을 실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생활 습관에 따라 과소비 할 줄 아는 사람이 못 됩니다. 애들은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혔지만 반찬 재료 하나하나 시장에서 고르고 골라 샀고 저 먹자고 좋아하는 과일 턱턱 사는 성격도 못 돼요. 다 남편이라 자식 좋아하는 거 위주로 샀죠.
그 일이 있고 친정 고향에 땅을 샀습니다. 동생 내에서 10분 거리이고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친정 부모님, 산소 모두 30분 거리에 있죠. 그리고 저 혼자 살만한 단독주택 하나 지었습니다. 돈은 은행에 맡겨두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곳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위해 쓰고 먹고 하는 게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쓸 줄 몰라 안 썼던 게 아니에요. 이 돈 다 쓰고 죽어야지 하는 생각하니 내가 먹고 쓰는 게 사치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활한 지 4년차 되어 갑니다. 애들은 처음 1년은 찾아와서 절 회유도 하고 쓴소리도 하곤 했어요. 그래서 명절이고 뭐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위해 평생 살았는데 부모 가족까지 벗겨 먹으려는 자식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락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큰아들이 연락을 해서는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팬데믹으로 실직을 했다며 우는 소리를 하는데 그냥 돈 달라는 소리로만 들리더라고요. 돈이요. 지고 있다고 제만 편한 거 아닙니다. 그냥 골고루 애들 나눠줄까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돈 남편이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모은 건데 애들 줘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때의 그 충격과 화가 가시질 않네요. 앞으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들은 1년 정도 연락이 오다 지금은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식들이야 명절에 잠시 앉았다 가기 바빠요. 명절이면 친정 형제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가끔씩은 형제들끼리 여행도 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롭지도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